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로 다시 이제 형식적인 전당대회를 거쳐서 이 전당대회에서 85% 지지율,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의 제일 관심사는 정봉주가 과연 당선되느냐였는데 정봉주가 6위를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압도적인 1등을 달리다가 정봉주가 1등 달리는 거가 너무 싫었던지 이재명이 김민석을 불러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왜 1등을 못하냐 이런 말 하면서부터 김민석이 1등으로 앞서더니 그 전현희가 김건희 살인자 뭐 이러면서 발악을 했던 이유가 결국 이 전당대회 때문이었다. 또 김병주도 뭐 무지 센 발언을 했었죠. 무지 센 발언을 하고 하니까 이 센 말을 할수록 내 딸들이 반응을 보인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정봉주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제 명파리 얘기를 하면서부터 확실히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친명계나 강성당원들이 반발을 하게 해서 막판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네, 정봉주는 탈락했습니다.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봉주가 되느냐 이게 오히려 관심사였는데 역시 이재명의 단일 체제가 완성됐다.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한 계파로 완전히 도배가 된 건 민주당 7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거죠. 과연 그런데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인지, 그리고 그만큼 똘똘 뭉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똘똘 뭉쳐서 방어한다고 방어가 될지, 이게 정치적으로 여야 간의 싸움에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합심해서 싸우고 이게 먹힐지 모르지만 이 사법 리스크야 이재명이 혼자 헤쳐나가야 될 일이지 당에서 똘똘 뭉친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이런 의미죠. 정봉주는 탈락하고 김건희 살인자라고 한 전현희가 오히려 2등이 됐다. 이런 상황인데 대신 이제 뭐 강경 대여 공세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국회 22대 국회 열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강경 초강경으로 계속 특검 뭐 민생 법안은 하나도 안 하고 2달 반 동안 특검만 했지만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과연 이 대통령의 거부권 이걸 180, 190석이 있다고 해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겠는지,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압박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압박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 이게 이제 변수인데, 서로가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이든지 또 한동훈 특검법, 이제 조국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로 이 2인 삼각, 강제적인 2인 삼각의 상황을 깨트리기가 힘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재명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 과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법 리스크를 뚫고 이재명이 앞으로 3년을 버텨나갈 수가 있겠는지.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거 지금 김혜경과 이재명을 소환하겠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현재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 FC 불법 후원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요 7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는 제3자 뇌물, 배임, 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외국한 거래법, 부방법, 이해충돌 방지법, 범죄수익은닉법, 뭐 이런 11개 혐의가 있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가 하고 있는데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9월 6일에 결심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한 달을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선고를 하겠다는 얘기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1심입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은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9월 30일에 결심을 하겠다고 이미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에 결심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가 굉장히 이재명한테 타격을 줄 것이다. 물론 1심에서 뭐 구속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2심, 3심이 있으니까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공직선거법에서 500만이든 1000만 원이든 그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딱 나와버리면 이게 확정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450억을 또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흔들리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위증교사에서 뭐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면 과연 이재명이 이런 모든 판결을 다 딛고 대선 출마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깔리게 되겠죠.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라는 거 집행유예 몇 년에 몇 년 이 집행유예도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 혐의 이것도 업무상 배임인데 이것도 별도로 기소를 하게 되면 또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여러 건 받고 있는데 수원지법에서 지금 대북송금 혐의가 이제 재판이 시작되죠. 8월 27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고 9월부터는 아마 이제 이재명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재판이 열릴 텐데 그러면 수원지법에서도 여러 건, 중앙지법에서도 여러 건 이게 뭐 한 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계속 나가야 되는 지금보다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당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190석의 당대표로서 정기국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글쎄 이게 공수처에도 고발이 되고 중앙지검에도 고발이 되고 네. 경찰청에도 고발이 된 여기저기서 고발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다가 이첩을 했고 대검찰청에 이첩을 했고 대검에서는 다시 중앙지검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댓글팀 의혹 관련해서 이 검찰 경찰이 맘먹고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맘먹고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실체가 있다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버로 뭐를 하는 거는 어딘가에 근거가 남기 때문에 뭐 핸드폰 부수고 뭐 다 없앤다고 하더라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로그인한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IP 주소라든지 뭐 이런 걸 파악해보면 어떤 팀을 만들어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드루킹도 걸렸던 거고 이제 그 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팀을 누가 주도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 팀이 무슨 일을 했고 뭐 이거 보고하고 이게 댓글이라는 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쓴 걸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하는 거를 어떤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쫙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윗선에 보고를 해요. 그럼 그 보고받은 사람들은 또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가장 윗대가리에 있는 사람한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댓글팀은 다 그래요. 모든 댓글팀은 운영할 때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혼자 막 열심히 아무리 써봤자 소용없죠. 이걸 내가 했다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하는데. 어차피 다 돈 받고 하는 건데 돈 받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뭐 10,000원에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1,000원에 한 개. 그러니까 우마오당이라고 중국에서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마오. 그러니까 1위안의 반. 한 1위안이 요새 한 1,600원, 1,800원 하나요? 그러니까 한 900원 받고 댓글 하나 달아주는. 그게 우마오당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댓글 하나에 900원 가지고는 안 되죠. 댓글 하나에 10,000원 정도는 줘야지 사람들이 쓸 테니까 댓글 몇 개 썼나 이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가 올린 핸드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정 뭐 이런 거를 다 없애려고 해도 그걸 올린 커뮤니티 거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커뮤니티 거는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걸 뭐 물론 나중에 가서 본인들이 지우려고 해도 그 남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이미 조사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어딘가에서 남아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만일에 이게 실체가 있었던 의혹이라면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게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밝혀질 수밖에 없다. 저희가 그 엠팍 워낙 한동훈 장관 시절부터 엠팍을 많이 본다라고 해서 엠팍을 좀 슬쩍 살펴보니까 저렇게 명백하게 한동훈 빠라고 보여지는 저런 저런 글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가스파일 덤23이라고 아이디가 되어 있는 저 사람은 한동훈 글밖에 안 써. 7월 10일부터 전당대회 때까지 또 안 올리다가 또 전당대회 끝나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그렇고 가스파일 그렇고 또 하나 더 찾았었죠. 가스파일에 너무 빠졌다. 가스파일 말고 또 있습니다. 검찰, 경찰이 동시에 공수처도 수사 3부에서 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을 수사하고
대검에서는 사세행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하는 업무방해 이걸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을 했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이거는 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거 수사하면 제일 먼저 이게 논란이 벌어진 장해찬 부르겠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장해찬을 부를 텐데 장해찬은 이미 뭐 페북이니 뭐니 올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본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받았던 거 뭐 이런 거 조사하면 그냥 뭐 드라이하게 다 얘기하게 되지 않겠나. 근데 커뮤니티 팟가리는 다 하는 거 아니냐고요. 글쎄 다 하던 안 하던 간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 시절에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안 걸리면 다 하는 거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걸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든 다 그런 거죠. 뭐. 이 걸리면 댓글을 의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위계한 업무방해 중에서 컴퓨터 관련 업무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돼요. 커뮤니티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다. 이거 자체가 업무방해로 보기 때문에 그냥 댓글 팀 또는 댓글 작업 그냥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조한 것이 단지 10월 달에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요 사건들의 판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내 입지도 지금 뭐 본인은 완벽하게 당을 장악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심각한 건 이해찬과의 관계. 사실 이재명이 당을 급속도로 장악할 수 있었던 거는 이해찬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민주당을 그렇게 문재인을 제끼고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해찬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 이해찬이 이재명을 더 이상 인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클 얘기인데 벌써 이제 저런 얘기들이 나오죠. 6월 달부터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했는데 6월부터 지금 훨씬 더 지금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과 이해찬이 더 이상 한편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됐다. 근데 그거는 이재명한테는 치명적인 게 이해찬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화영이에요.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가서 평화부지사를 하면서부터 이해찬과 이재명이 함께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그러고 중국 뭐 이해찬이 놀러 가고 뭐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이해찬의 민주당 장악 작업, 대선 후보 쟁탈전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관계가 굉장히 악화해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사이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화영이 지금은 입을 안 열고 있지만 이화영이 마음 변해서 바로 입을 여는 순간 이재명 구속이에요. 추미애와 정성호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찬이 추미애를 밀었었는데 추미애를 이재명이 사실상 안 받아준 거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추미애가 되면 리스크가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뒤로는 우원식을 지지한 게 아니냐. 그래서 추미애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찬이 이거 봐라 라고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이해찬의 여러 가지 똑같아요. 이종찬이 난리치는 거 비슷하게 이해찬이 이제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밑에 사람들을 이제 이재명한테 쭉 추천을 하는데 이걸 이재명이 안 받아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들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과 이해찬 사이가 더 이상 같이 가지 못하는 사이가 됐다. 복잡해요. 네, 저기도 복잡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또 그 복잡한 거에 이해찬은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나 쥐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해찬이 이재명을 털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실상 뭐 이화영이 입만 열면 이재명 바로 구속이죠 뭐. 네,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임종석이 전주지검으로 출석을 했는데 오후 1시에 들어가가지고 1시 30분에 들어가서 3시간 20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다 거부권, 진술 거부를 해가지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이 전주지검까지 출석한 이유는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들한테 말을 하고 싶어서 출석을 한 거지 검찰에다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 검찰이 여태까지 수사한 걸로 놓고 보면 임종석이 갈 거냐 문재인이 갈 거냐 김정숙이 갈 거냐지
누군가 지금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소가 되면 뭐 이건 유죄 나오는 건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넘기는 거죠. 이게 사실은 비겁한 거예요. 내가 다 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러긴 싫은 거야. 사실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한 거예요. 이러면 되는데 지금 뭐 마시간 문제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정치 탄압이네 뭐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네 어쩌고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 탄압이냐 뭐냐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그게 이상직을 내정하고 이상직을 임명하고 한 것이 이 뇌물이냐 아니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지. 정치 탄압이 왜 나와? 아니면 정치 탄압이 아닌 거지. 맞으면 정치 탄압이고 뭐가 아니라 뇌물인 거고. 그게 무슨 정치 탄압이야? 뇌물이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 탄압이었어요? 그걸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의리도 진짜 없긴 없는 게 말만 의리지. 들어가서 아니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검찰한테 얘기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변호인도 동석을 안 한 것 같아요. 변호인도 동석을 안 하고 그냥 가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럼 임종석이 이익을 취한 것도 없고 임종석이 주도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 참석했던 비서실장이고 아마 이 비공식 회의의 좌장이었을 거예요.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인사수석 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인데 이 비공식 회의에 당연히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은 좌장일 수밖에 없죠. 인사수석이 좌장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장이니까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그건 싫은 거야. 내가 다 했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뭐 지시한 건 없다. 내가 하라고 해서 그냥 한 거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또 얘기 안 하고 기자들 앞에서는 다른 거하고 똑같이 한 거다라고 얘기하더니만 막상 검찰에 들어가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 인적사항 당신 임종석 맞아요? 네. 주소 어디? 요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이러면 3시간이거든요. 질문지 준비한 게 아마 뭐 한 50페이지쯤 준비했을 텐데 50페이지 질문 읽고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내용 듣지도 않아요.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다 그냥 질문지를 읽은 거를 그냥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조서가 만들어질 텐데 그거 조서하고 어차피 다 진술 거부했으니까 뭐 내용 읽어볼 것도 없죠. 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임종석을 공범으로 기소할 거냐 아니냐. 근데 저렇게 진술 거부해버리면 기소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기소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진술 거부하는 것이 만일에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제대로 정리해서 다투기도 좋기 때문에 이 한명숙부터 써먹던 방법입니다. 한명숙이 겉으로는 뭐 아니라고 무죄라고 주장해놓고는 막상 검찰 가선 진술 거부하고 했던 게 다 그런 방법인데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기자들 앞에서 이 수사는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이 어디로 치닫는지 직접 살펴봤으면 한다. 정치보복 수사를 여기서 더하게 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역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싶다.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해? 아니 대역죄인인지 아닌지 또 됐는지 안 됐는지 고통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왜 자기가 판단해? 그걸 판사가 판단을 해야죠. 쫄긴 엄청 쫄았어. 보니까 쫄긴 엄청 쫄았어. 잘못한 것 같긴 해.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 했던 논리대로 하면 자기들은 지금 100번 1000번 무조건 뇌물 유죄야. 아니 대역죄를 졌다고 하면 대역죄면 대역죄를 졌으면 일단 기소해서 판결로 몇 년형을 받든지 나중에 사면을 하는 건 대통령이 해주든 말든 그건 뭐 윤 대통령이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라고 치더라도 일단은 수사를 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죠. 검찰은 그렇게 하는 거고 법원은 죄가 있어서 기소를 했으면 죄가 있다고 보면 판례가 법과 판례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서 유죄를 때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실형을 받든 몇십 년을 받던 하여간 들어갔다가 사면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건 정치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몇 년 살고 나올 거냐. 박근혜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걸로 5년을 넘게 살았는데 대역죄라는 걸 인정한 거죠 사실. 얘도 바보 같아. 대역죄라고 하더라도 그만하면 됐다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대역죄라는 건 인정했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은 죄야? 문재인이 지은 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아니 이상직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돼가지고 타이 이스타제 자기 회사 통해가지고 돈 주면 이익은 문재인과 김정숙과 문다혜가 다 받는데 그게 왜 문재인 정부죄예요? 문재인의 죄지. 기자들 앞에서는 검찰이 의심하는 청와대 비공개 회의의 실제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기자들한테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인사 추천에 앞서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인사수석실 주도로 점검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 아니 문제가 되죠. 정식 선임 절차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점검도 안 하고 이상직 하나만 딱 놓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상직을 임명하려고 아주 밀어붙인 거잖아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밀어붙인 거는 이유가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임종석이 바보인 건 확실한 게 지금 검찰이 의문을 갖는 거는 이상직의 임명 절차가 적절했느냐 여부예요. 근데 지금 적절하지 않았다고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 아니 무슨 돈을 주거나 뭐 할 거나 다 할 수도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 임명 절차는 그냥 될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요 돈 준 것과 이상직이 문다의 남편을 여기다 꽂아가지고 돈을 준 것과 이것과의 사이에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꽂아서 무조건 주려고 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준 거야. 그럼 당연히 대가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돈을 안 받았어도 이 사람은 될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대가 관계 인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애를 아예 시키려고 작심을 하고 검증도 딴 사람은 하지도 않고 이 사람만 검증 딱 해가지고 혼자 놓고 혼자 했다.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아주 그냥 꽂은 거잖아요. 왜 꽂았어? 문재인이 꽂으라고 하니까. 문재인은 왜 꽂으라 그랬어? 이상직이 돈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서 임종석이 기자들한테 하는 말은 중진공 이사장 자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중에 굉장한 자리도 아니어서 구체적 기억이 없다. 특별히 다른 절차 밟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건 뭐냐? 자기 빠져나가는 거죠. 난 기억이 없다. 난 모르겠다. 내가 하라고 했다. 내가 이상직이 적임자였기 때문에 이상직을 시키자고 주장했다. 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난다. 근데 이미 임종석은 진술 거부했지만 이상직으로 내정됐다고 한다. 이상직만 놓고 검증을 했다. 최종 후보 3명 중에 이상직만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나머지 둘은 검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상직만 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10명 지원했는데 추천위에 이상직으로 내정됐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추천위는 그냥 바지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상직을 중진공으로 보내기로 딱 정해놨고 나머지 절차는 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야. 이건 그냥 이상직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바로 대가관계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직이 돈을 줬던 안 줬던 정식 절차에 의해서 10명과의 비교 대상이 됐는데 10명 중에 누구보다도 우수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어차피 될 사람이 된 거였다. 이러면 대가관계 인정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상직을 시키려고 했던 거면 딴 사람들은 뭐야? 그거 모르고 신청한 사람들은 뭐야? 들러리도 아니고 완전 눈치 없이 그냥 줄 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정치 보복이야? 뇌물이지. 그러니까 이 임종석이는 그냥 말로만 그냥 어떻게든 그냥 대충 정치 보복이고 뭐 아무리 봐도 더하고 제역죄를 졌더라도 뭐 대역죄를 졌지. 오히려 문재인이 이 SNS 올린 게 너무 웃겨. 아니 근데 개 버린 사람이 개를 갖고 또 이래요? 착착 좀 해. 네가 버린 개나 주워다가 다시 하든지. 쓸데없을 땐 개를 버리고 이제는 개털 신세 됐다는 거예요? 너는 개를 버리더니 개털이야? 근데 표정이 개가 이거 주인 맞아요?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찍는 개가 아니라 남의 집 개한테 이렇게 손댔을 때 보이는 반응이야. 어? 아니 저거 주인이 저렇게 만져주면 원래 개가 주인 쳐다보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글라스는 또 왜 꼈어? 개가 먼 산 쳐다보는 사진도 또 올리고 털옷을 못 벗는 다운이가 먼 산 바라본다? 네, 이 뭐 개털 됐다 이거죠. 개털. 문재인의 의미는 개털. 아이씨 내가 개털 됐네 이거네. 네.